인재를 계속 원합니다. 자기과 자기 이 전공 계열에 들어온 학생들은 우리가 가르쳤을 때 그걸 잘 따라올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먹을 수 있는 놈을 우리는 원한다. 전인적은 무슨 전인적이라는 거 말만 바꾸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 얘기밖에 안 된다. 이게 이제 대학의 생각이죠. 정부랑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1 수험생활 길라잡이 두 번째 시리즈인 계열 선택의 개념과 요령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학부모님들과 수험생을 동시에 대비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입시 설명의 포맷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열 선택의 개념을 한번 재정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의미, 여기서는 문과, 이과를 둘로 나누고 문과는 문과, 이과는 이과, 전문화된 학습을 시키는 것이 고교 교육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현재적 의미에서는 문이과 통합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열 선택이라는 것이 써졌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 제가 설명드려야 될 가장 첫 번째 것인데, 희망 계열. 자, 여기서의 계열은 고등학교 때 문과냐 이과냐 인문계냐 자연계냐의 그 계열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의 계열은 대학의 어떤 계열로 진학할 것인가, 그거에 관한 내용인 거죠. 전통적인 의미에서 현대적인 의미로 바뀐 겁니다. 자, 이게 계열 선택을 왜 완전히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개념인지 한번 보자면, 중등교육의 정책, 이건 대학의 정책이 아니에요. 정부의 정책입니다. 중등교육의 정책은 통합 수능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즉 전인적 학습, 문과만 잘하는 놈, 이과만 잘하는 놈, 수학만 잘하는 놈, 국어만 잘하는 놈 말고 전인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학습 소양을 가진 전인적 인재를 기르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몽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얘네 생각이고, 대학은 생각이 전혀 달라요. 대학은 얘들 뜻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따르는 척하면서 실제로 자기들이 원하는 거는 챙기고 있는 거죠. 전문화된 역량을 가진 인재를 계속 원합니다. 자기과 자기 이 전공 계열에 들어온 학생들은 우리가 가르쳤을 때 그걸 잘 따라올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먹을 수 있는 놈을 우리는 원한다. 전인적은 무슨 전인적이라는 거 말만 바꾸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 얘기밖에 안 된다. 이게 이제 대학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전문화된 선택 과목을 이수했느냐, 고등학교 때 우리 과랑 적합한 과목 이수했어? 그 다음에 세특, 너 그 과정에서 우리 과랑 관련된 과목을 특히 기획하고 학습하고 결과물을 내고 정보를 취합하고 하는 능력 확실히 어필됐어? 그 다음에 결과물, 그래서 네가 얻은 게 뭐고 깨달은 게 뭐고 생긴 관심사가 뭐고 알게 된 게 뭐야? 요거를 대학은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정부랑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통합수능 체계다 해놨지만 결국 대학이 수시를 뽑을 때는 생기부에서 내신 선택 과목 어떤 거 선택했는지 그 과목들 다 확인을 하고 자기 거랑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성취도가 어떤지 다 확인해야 되고 5등급제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원점수, 평균점수 다 따집니다. 그거 공개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들이 눈 가리고 아웅한데 놀아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시에서 역시 전체 수능 점수만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과목별 환산 점수를 학과마다 산정을 해요. 환산식을. 그래서 자기 과랑 적합한 과목들이 더 고평가된 학생들을 뽑는 방식으로 정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건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계열 선택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학교에서 하라는 과목 다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의 그 전공 계열이 뭔지를 지금 결정을 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쌓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수강 신청 전략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번에는 계열 선택에 대한 주의점과 요령을 설명하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희망하는 진학 전공 계열을 선택을 할 때 학습 역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수학을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흔합니다. 이거는 뭐 요즘 애들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죠. 난 수학 잘해. 이과. 난 수학 못해. 문과. 하지만 지금이 아니라 이미 십몇 년 전부터 문과나 이과나 수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학을 못한다고 문과로 가도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어요. 수학은. 얘네 둘 다. 게다가 이게 통합 출제예요. 이제. 지금 고등학교 2학년부터. 그러면 수학을 못한다는 이유로 이과에서 문과로 간다는 거는 사실 차라리 내가 수학을 못하면 이과로 가서 문과랑 같은 문제를 풀어가지고 교차 지원하는 게 낫죠. 나중에 고3 때. 그게 차라리 이득입니다. 물러난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통합 출제라서. 그거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취도 기준으로는 절대 결정하지 마라. 수학. 그 다음에 수학을 편안함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뒤에서 탐구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편안함, 학습할 때 얼마나 편안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고1 때, 고2 때는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수학은 예외입니다. 수학을 문제를 풀면서 편안하다? 이건 정상인이 아니죠. 수학에 굉장히 타고난 능력이 있는 일부 극히 소수의 학생들만 여기에 해당이 되고, 정상인들은 수학이 힘들어요. 아닌데요? 저는 수학이 편한데요? 그런 애들 있을 수 있죠. 그럼 저는 비정상적으로 비범한 건가요? 수학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대부분은 아직 난이도가 낮은 수학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 뿐이죠. 지금 내가 수학이 편하다, 편하지 않다를 가지고 결정한다는 얘기는 지금이 아니라 고3 수능 직전 그 난이도를 감당하면서까지 편안하냐,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기준이다. 그러면 탐구 기준으로 하는 게 어떠냐? 저는 이거를 추천합니다. 일단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수강신청 이론 설명하겠지만, 수학은 잘해도 인정 못 받아요. 못하면 대학에 못 가는 것 뿐이에요. 수학을 잘한다고 그걸로 뽑아주진 않습니다. 왜냐면 수학을 잘하는 애들만으로 서울 시내 중상위권 대학교 정원을 다 채워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을 못하면 끝인 거고, 수학을 잘하는 애들 사이에 누가 탐구가 더 뛰어나느냐로 결판이 나는 것이 수시든 정시든 지금 판의 구조예요. 그래서 탐구를 기준으로 할 때 성취도를 보면 이것도 역시 왜 고1 때 탐구 성적과 고3 때 탐구 성적이 거의 일치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고1 때 잘하는 애들이 고3 때 보통 잘하고, 고1 때 못하는 애들은 고3 때 보통 못해요. 물론 여기서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성적이. 이제 그런 애들은 남다른 노력을 한 거죠. 남다른 노력을 하는 애들이 현실적으로 많진 않잖아. 나 개인은 남다른 노력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학원 강사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다른 노력하는 애들이 전체 학생 중에서 극소수니까. 그래서 대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1, 2 때 탐구 성적과 고3 때 탐구 성적이 일관성이 없을 뿐더러, 사실상 고3 내에서도 고3 여름방학을 지나야 그 학생의 탐구 성적이 확정됩니다. 과탐이든 사탐이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1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영상인데, 여기서 내 탐구에 관한 성취도 그래봤자 뭐 중간고사나 치고 바로 수강청 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내가 대학 때 어떻게 될지 탐구 성적을 미리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도 따질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편안함 기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영어 단어 하나에서도 단어 외울 때는 좀 편해. 아무 생각 없이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틀린 구문을 찾는 그런 문제 풀 땐 되게 힘들어. 자꾸 놓치고 실수하고. 또 과목 내에서뿐만 아니라 나는 영어는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 난 영어적 감각이 없나 봐. 근데 수학은 그냥 풀고 정해져 있는 값을 내는 거니까 영어나 국어처럼 정확한 값이 없는 그런 과목보다는 난 훨씬 편해. 이게 사람이 과목마다, 한 과목 내에서도 영역마다 느끼는 편안함이 다릅니다. 근데 이게 고3 때 성적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과탐, 사탐 중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과탐이 더 편하다, 사탐이 더 자유롭다라는 게 정해졌다면, 이미 정해졌을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그럼 그쪽으로 가는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고3 때 다 공부를 열심히 해요. 재수하기가 너무 싫으니까. 공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1년을 더 공부하는 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그 과목의 적합성을 가진 애들이 적합하지 않지만 더 열심히 하는 애들보다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고3 때는. 물론 중학교 때나 고1 때는 안 그렇지. 중학교 때 고1 때는 시험 직전에 누가 더 열심히 하냐지만, 결국은 우리가 목표라는 것은 대입 직전에 그 대입 전형을 말하는 거니까, 수학 말고 탐구 중에 성취도 말고 공부할 때 과탐과 사탐 중 뭐가 더 편안하고 뇌가 덜 힘들고 자유로운 느낌이 드느냐, 그걸 가지고 선택을 했을 때 고3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 후회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대학교에 내가 어떤 계열로 갈지 결정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진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게 사실은 과목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저는 추천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과목은 내가 원하는 진로를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잖아. 근데 과목에 내가 좀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계열을 선택을 해놨는데 그 방향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별로 열정이 안 생겨 라고 하면 고3 때 그 엄청난 경쟁과 학습 부하를 감당할 때 에너지를 충분히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자신의 희망진로, 대학교에 어떤 계열로 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기준인데, 그냥 너가 가고 싶은 진로에 맞춰서 계열 선택해, 이렇게 뻔한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아직 고1이니까 나는 무슨 과 갈 거야 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내가 어떤 성적에 처할지도 모르지만 고3 때 내가 고2 올라감에 따라서 관심 있는 분야도 또 바뀌어요. 한참 바뀔 나이니까. 그것까지 결정하라는 뜻은 아닌데, 최소한 계열, 인문계, 자연계, 문과이가 아니고 인문, 사회, 상경, 자연, 공학, 의학 등 요 덩어리들 있죠. 쉽게 말하면 이거 학부모님들 보고 계신다면 우리 대학 다닐 때 단과대, 그 개념, 그 개념에 맞춰서는 정해져 있어야 돼요. 왜냐면 바로 석 달 뒤에 수강청 들어가거든. 그걸로 고 1년 동안 내가 들을 과목이 다 정해지고 고 1년 동안 내 생기부에 기재될 내용이 다 정해지는 거니까 그게 3달 뒤에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이걸 같이 상의를 해서 너는 뭐 국어문학과 갈래, 중어중문학과 갈래, 그걸 정해라는 게 아니잖아. 인문계열, 어문계열 정도는 정해놓자. 요거는 자녀분이든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게 이제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 맞춰서 열심히 해라 그런 뻔한 얘기 안 한다고 했죠. 대학별 이수 권장 과목이 있어요. 너 우리 대학 여기 오고 싶어? 너 우리 대학 여기 오고 싶어? 너 우리 대학 여기 오고 싶어? 그러면 이런 과목 고등학교 때 이수해라. 그 다음에 우리 전공 분야에서는 이 과목이 핵심 과목이야. 요런 내용이에요. 요거 둘 다 공개한 학교 있고 하나만 공개한 학교가 있지만 개념 차이가 약간 있어요. 요거는 학교 여건이나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학종이나 지원을 하게 되면 내가 속한 고등학교 또 지역 교육청에서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이 같이 넘어가요, 대학으로. 그럼 정성평가할 때 개설돼 있는데 안 들었네 하면 불이익이 가요. 근데 개설 안 돼 있어서 못 들었네 하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라요. 이거는 내 전공과 관련된 핵심 과목 없네, 얘는 안 들었네, 또는 그 과목에 점수가 안 좋네 하면 불이익이 무조건 갑니다.
심화 과목, 융합 과목, 진로 과목 좀 넓어요. 엄격하고. 얘는 몇 개 없어요. 그냥 국영수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볼 일이 별로 없지만 만약에 내가 이거를 등한시하면 큰일 나긴 하죠. 자, 이거 살짝 다른 뉘앙스 꼭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희망 진로를 정했으면 그거랑 관련된 그 대학교의 그 분야 계열에 대해서 이수권장 과목과 전공 핵심 과목이 공개가 될 텐데, 이때 공개하는 학교, 공개하지 않는 학교, 공개하는 범위가 또 다르나 달라요. 어쨌든 그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바로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디서 확인하는지 또 뒤에 설명할게요. 감당할 수 있는지, 내가 그거를, 감당이라는 건 수강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수강할 뿐만 아니라 좋은 성취도를 낼 수 있는지를 가늠을 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희망진로가 아니라 희망진로가 정해지면 그에 맞춘 수강 신청이 따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늠을 하고 내가 어떤 계열로 고등학교 생활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해당 계열 칸에 대학별 이수 권장 과목이 표로 되어 있거든요. 그 칸 안에 이런 과목 이수해라, 이런 과목이 우리 전공 분야의 핵심 과목이다 라고 하는 그 권장한다라는 표현을 주로 써요, 그 표에서. 근데 이거 사기예요. 권장하는 거 아니라 엄포입니다. 아예 이 과목들을 이수하지 않거나 이 과목들의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은 쓰지 마. 어차피 너 떨어져. 우리는 너 같은 애 싫어.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아시다시피 내신은 5등급제거든. 전체적으로 우리 전공 관련된 과목은 얘가 좀 약해도 그래도 전반적으로 학습 능력은 있네 라고 뽑던 우리 세대가 아닙니다, 자녀분들은. 그러니까 대학들은 5등급제로 완전히 내신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학업 능력을 평가할 방법이 없어요. 평가하는 방법이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쓰지 마, 그 얘기 맞습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고일이 정해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3년 뒤에 어떤 과를 쓸지도 대충 가늠해 놓지 않으면 아예 3년 내내 내가 쌓는 스펙들이 서로 다 꼬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요거 더 자세히 밑에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혹시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시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런 계열은 이런 과목, 이런 계열은 이런 과목, 이렇게 표로 나와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다만 대학마다 미세하게 다르고 그 대학의 과마다, 예를 들면 공학이랑 자연이랑 또 달라요. 여기서는 예시를 들기 위해서 하나를 합쳐놨지만 공학이랑 자연이랑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소폭 다를 수도 있고, 즉 이거는 요게 도대체 뭐지? 라고 감을 잡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시해 놓은 거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학교, 특히 내가 이 A 학교를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면 위, 아래, 양, 옆 해서 한 너댓 개 정도의 대학교는 다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5월 중간고사 끝나면 갑자기 학교에서 안내 책자 나오고 우리가 개설되는 과목은 이거고 빨리 결정해 막 진학한번 들어간다 말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판하게 되면 끝장인 거죠. 고3 때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 없는, 그러니까 온몸이 꽁꽁 밧줄로 묶인 그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 감만 잡아주시고, 그러면 이제 제가 중요성을 강조했던 대학별 이수 권장 과목표 어디서 확인하느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입학처 사이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생각하는 대학교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계열이 정해져 있어야 바로 3개월 뒤에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정한 그 대학교가 있으면 위, 아래, 양, 옆 해서 한 너댓 개 정도의 대학교에 다 들어가 봐라.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학교의 학종 전형 쓰려면 우리가 정선평가할 때 요 과목 위주로 내신도 보고 세특도 볼 거야 라는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시로 갈 건데요, 하실 수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정시에서 환산 점수는 지금 여러분들이 고3이 돼서 수능 보고 수시 발표까지 나야 고3 말에나 환산 점수가 공개가 돼요. 우리 이번에 이걸 뽑을 거야. 정시 지원 불과 2, 3주 전에. 하지만 이거랑 일치합니다. 우리가 이 학과 뽑을 때 요 과목 주로 볼 거야 라고 한 게 2년 뒤에 정시의 환산 점수에서도 그대로 가산점 높게 책정이 돼서 나와요. 학생부 종합전형 쓰라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만 우리가 어떤 고등학교 교과 과목을 특히 중시하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한 길어야 2페이지밖에 안 돼요. 보통 학교는 반 페이지로 내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친절한 학교들은 공지사항에 아예 이 표를 업로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 140페이지 정도 돼요. 뭐 면접 얘기도 있고 뭐 딴 얘기도 있고 그 중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2페이지를 이거는 그냥 표로 딱 PDF 파일이나 엑셀 파일로 딱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마다 지 마음이죠. 요거 2개 확인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라고 아시죠? 대학의 빅포털. 어디가, 이거는 정보 산하기 때문에 이것도 믿을 수 있어요. 대학별 권장 과목, 경희대 클릭, 고려대 클릭하면 그 대학교들의 권장 과목이 딱 검색이 되도록 되어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러면 좀 더 편하실 수 있죠. 요거보단 약간 딜레이가 있지만 뭐 지금은 아직 우리가 당장 뭐 내일까지 원서 접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고1이니까 요것도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영상인 수강신청 요령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고교학점제에서는 학교 자체의 역량보다도 시도교육청의 어떤 정책이나 성의,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스펙을 만들 때. 그 다음에 공동교육과정도 따로 있고, 다음 영상에 설명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메뉴판을 만들어 놨으니 잘 골라서 너가 대학 갈 때 잘 활용하라든지, 요런 내용의 사이트가 있는데 얘처럼 요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본과 함께
해설 자료, 그런 대학들이 이러이러한 과목들을 선호하고 이러이러한 과목의 이수를 권장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걸 개설했고요. 학교에 여건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이거 아마 4월쯤에 개설할 테니 꼭 잊지 말고 그 타이밍에 들어와서 수강 신청하세요. 마감이 빨리 됩니다. 뭐 이런 것까지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거 또 활용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지역에 따라서 이게 얘나 얘보다 훨씬 더 잘 정리돼 있지만, 왜냐하면 얘들은 대학이 원하는 것만 알려주지만 얘는 대학이 원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청 산하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거 준비했어요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제일 편한데, 이게 사실은 이제 시도 교육청의 공무원들의 어떤 성의, 그다음에 뭐 노력, 근면에 따라서 이 질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는 무슨 뭐 서울이냐 지방이냐 강남이냐 강북이냐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 어떻게 돼 있나 한번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고1 때 확인해 놓으면 고2, 고3 때 계속 편하죠. 왜냐면 자기네 시도교육청이 이걸 잘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들보다 이걸 먼저 참조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고1 때 확인해 봤더니 아주 처참해. 그러면은 얘들부터 확인할 뿐만 아니라 검색도 많이 하셔야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학별 공시 여부, 이거를 우리 대학교는 공시할 거야, 우리 대학교는 공시 안 할 거야, 입장이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공시할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만 공시할 거야, 아니야 여기까지 공시할 거야,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랑 폭이 다르다고 했죠. 이렇게 이수 원장 과목이나 전공학신 과목을 공개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도 보시면 등이란 게 있죠. 등이란 게 없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대학교에서 공개를 할 때 이 등이 없어야 이 대학은 이거 좋아하고 저거 싫어하는 거 확실한데, 등 해버리면 요거 아닌 것도 해당되는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 지역에 개설돼 있네, 이걸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공시를 어디까지 하느냐가 또 대학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공시하기로 해놓고 이미 공시한 학교가 5개 학교가 있어요.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 검색하면 바로 아실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공시하지 않은 학교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 걔들까지 공시되고 나면 그때 가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공시한 학교들이 작년에 공시했어요. 근데 공시하기로 해놓고 아직 공시하지 않은 학교들이 올해 공시할 거예요. 언제? 5월 이전에, 5월부터 수강신청 들어간다고 그랬죠. 5월 이전에 공시할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이미 작년에 공시한 학교들이 또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개학한 직후에 자녀분이 중간고사 때문에 정신 없을 때 그때 한번 학부모님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공시하는 학교, 공시하지 않는 학교 있고, 공시하는 학교도 공시한 학교가 있고, 아직 공시하지 않은 학교가 있고, 공시하더라도 공시하는 범위가 대학마다 다 다르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타겟으로 한 대학교가 있어요. 그럼 타겟으로 한 대학교의 위, 아래, 양, 옆에 한 너댓 개 대학교를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해야 된다가 지금 선행학습한다고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거 해놓고 공부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것도 없이 공부하는 것은 안대로 눈 가리고 달리기 하는 거예요. 어디로 뛰는지도 모르는 거지. 100% 넘어져요. 눈을 먼저 얻어야 목표 지정이 설정돼야 맑은 눈으로 달리기 해서 최단 거리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